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이제 법과 정치 정리된 건데 굉장히 잘 정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 두 개의 차이는 이거는 국가라는 틀이 있는 것이고 국가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 국가가 아니라 그냥 사회 집단. 그러면 개인이 모여서 사회 집단이 되고 사회 집단들 중에서 아주 큰 거, 조직화된 걸 국가라고 그러죠. 이 집단들 중에서 뭐 사회 집단에서 이익단체도 있고 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직능단체도 있고 결사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이 뭐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로 되는데 사회와 국가를 개인에 반대돼서 집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서열관계, 한자는 서열관계가 있는 건데, 인간이 있는 곳에 법이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 정치는 바를 정해 다스릴 치.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것인데, 어쨌든 사회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정치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은 이성적인데, 그러면 인간은 동물인데,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면 요게 인간이라는 뜻이죠. 네. 동물들 여러 가지 중에서. 네. 자, 학교폭력 관련 토론회 등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를 사회에서 나타내는 지배한다, 지배당한다는 관계로 볼 때, 그럼 넓은 의미의 사회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현상설은 이 집단 중에서 조직화돼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있고 법률이라는 것이 있고 그걸 가지고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냐 하면서 이 사회적인 법이나 법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치 권력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것들이 정당이고 정권 획득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통과 문제 본인들의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에 유리한 쪽으로 그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 부분들을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걸 국가 현상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넓은 의미를 광이라고 그러고 좁은 의미를 협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협의는 뭐냐면 요건이 구체적이고 더 까다롭고 더 좁게 얘기하는 것이고 광의는 아주 넓게, 다양하게,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의에 정치가 있으면 이건 국가고 넓게 보면 이거는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군주라는 것은 임금도 되는데 임금, 대통령 다 되는데 인간과 이제 신과 동물의 중간자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제 군주는 그러면 신과 동물의 인간자인데 이게 인간으로부터 신까지 이렇게 하는 건 철학자가 정치를 하는 플라톤의 계열이고 이렇게 인간부터 동물까지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신화 속에 있는 켄타로스 종기 반인반만인데 하체는 말이고 상체만 사람인데 이 영이 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동물적 속성과 인간적 속성을 둘 다 배운 것이죠. 배워서 군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동물적 속성이는 아주 잔인할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다. 감정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다. 충동적일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다는 걸 두 개 다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만 동물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겠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 정치는 이제 틀이 만들어져요. 체제. 그래서 권력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정당이 있는 건데 소수가 아닌 다수.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 그래서 인간이 인문학적으로 발명한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선거하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의견을 받들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원하는데 소수에게 어떤 걸 줍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힘을 이렇게 선거와 시험을 통해서 소수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를 하는 걸 이걸 국민이 주인이니까 너 선거했잖아. 너 시험 볼 기회 줬잖아. 라고 하는 걸 민주정치, 국민이 주인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값, 나라의 직위를 부여할 때 출신 성분이 아니라 탁월한 맛, 능력의 탁월함을, 능력의 똑똑함을 고려합니다.
모든 성취, 재능을 환영하면서 영광과 명예를 부여합니다. 국가에 봉사할 능력만 있다면, 그럼 국가 봉사한다고 그러죠, 국민을. 받든다는 뜻이죠, 국민을. 그런만 있으면,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난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출신이 어떻더라도, 정치적으로 빚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거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오게 하면 안 되니까 몇 프로 이상 안 받으면 선거 자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몇 프로 이상 받으면 선거 자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가난하더라도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수의 시민에 의해 지배를 하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라는 민주정치. 예, 국민이 정치한다는 거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배. 정치 현상은 보는 시각, 관점에 따라서 생각, 인식을 달리 하는데요. 민주시민은 자신의 볼견, 해석, 보고 해석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 타인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럼 타당하다, 마땅하다, 맞는다, 더 잘 맞는다, 논리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지적, 가르쳐서 이게 이상하잖아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관용, 포용도 되는데, 관용을 관대한 용서로 해서 남들 잘못된 것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본다면 내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생각까지 고칠 수 있는 생각,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넓게 사용한다. 이렇게 관대하게 사용한다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남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니까 열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개방적 태도를 함양, 포함해서 양육, 길러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근대 이전에는, 고대 다음에 중세고, 중세 다음에는 가까울 근대고, 근대 다음에는 현대입니다. 현대에 가까운 근대에는, 중세로 넘어가는 근대에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사회적 갈등, 잘못된 거 하지마! 질서, 경찰처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정치의 기능으로 보았는데, 그런데 강조되고 있는 정치 기능은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으로 보는 사고, 그러니까 국가가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라는 경찰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서는 법을 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데 처벌하는 걸 강조했죠. 그런데 현대에서 봤더니 어쨌든 이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 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이 정치의 기능인데, 그러니까 입법도 되고 행정도 했고 사법도 했는데 그거 말고 부의 분배를 적절하게 잘하자 라는 것들도 국가의 기능이니까, 지배와 통제의 측면, 지배하고 통제하고 뭐 하지마 이거 해가 아니라, 규범인데, 이것도 규범도 법입니다. 법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데, 이 규범이 좀 넓게 보면 법칙이니까 사회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규범 안에는 법도 있고 도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더 지배와 통제보다는, 이 지배와 통제는 왕도 했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대통령들이 법치주의가 됐잖아요. 그럼 법치는 법으로 통치하니까 법규라고 그럴 수 있죠. 법규, 규범, 법칙. 자,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책을 결정할 때요, 정부 대책입니다. 정부의 대책을 결정하는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법을 만든다. 제정과 개정이 있는데, 제정은 새로 제조하는 거고, 개정은 고치는 겁니다. 어쨌든 법을 제정합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법을 성립하는 부인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만들고, 근데 요즘에는 행정부가 굉장히 크고 정부가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법의 제정의 결정권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법을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는 것 뿐인데요. 투입은 부동산을 세금을 냈을 때 그 인하, 부동산 너무 세금 세니까 내리자는 청원이 있어요. 이런 청원이 있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게 이 법을 만들 때 정책 결정 기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항의 시위가 있어요. 인상을 해버렸더니. 그러면, 다시, 조금 내려야 되나? 하고 또 다시
이 정책 기구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투입은 뭐냐? 어떤 영향으로 만들었느냐? 만들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환류는 뭐냐? 만든 이후에 돌을 유를 유. 그래서 피드백을 환류라고 합니다. 피드백. 자, 피드백을 받아라, 점검을 받아라, 그걸 영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했을 때 피드백.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시민은 시장에 있는 백성입니다.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 중세 영주랑 벗어나서 자유도시에 있는 상인들로 시장 속에서 돈을 많이 먹는 사람을 시민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 있는 백성만 해서 거기다 플러스로 일정 연령 있는 사람 또 플러스로 여자까지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서 시민의 개념이 확장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작고 왕이 영주가 못 살게 되니까 야, 왕아, 이럴 때 좀 적어놓은 대로 좀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좀 세금 좀 거저. 이게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로 좀 해줘. 네가 맨날 맘대로 하니까 지금 예상을 못 하겠잖아 하고 3부에서 마그나카르타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예요. 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런데 근대에서는 이제 중세를 넘어서 계몽주의가 꿈을 깼어. 계몽을 해서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이 있다고 믿어서 이성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성이 있는 인간은 자유를 주어도 이성적으로, 방종은 놓을 빵, 흩어질, 놓아가지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까불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 요 한 명을 그냥 자유롭게 두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100원 주면 돼. 그래서 밥을 한 그릇을 줬더니 얘는 덩치가 커갖고 2그릇을 먹어야 되고, 얘는 덩치가 좀만 해가지고 반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얘는 맨날 배부르고 얘는 맨날 배고파. 그래서 얘 걸 얘한테 줘도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에서 점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고 더 현대에서는 더 변화돼 가기 시작했죠. 어쨌든 최소한의 정치가 처음에 소극적이니까 왕아 너 최소한으로 해라. 우리 알아서 할게. 그게 최선의 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국가. 근데 지금은 반대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국가로부터가 아니라 국가애로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국가로. 뭐라고? 야 이거 복지 좀 해줘. 그래서 소극적 국가에서 적극적 로부터의 자유에서 로의 자유, 국가의 로의 자유, 국가로의 자유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 좀 해줘.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입니다. 이 사람은 최소 생계비가 없으니까 우리 돈 좀 주자. 왜? 이 사람은 평등하게 뭔가를 하려면 이게 진짜 먹고 살고 굶어 죽진 않아야 되잖아 하는 게 실질적 평등입니다. 실질적 평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미국에서 이 소수 인종이 있는데 백인들이 이렇게 입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가난한 소수를 쿼터제를 주자. 그래서 소수는 무조건 10명을 입학할 수 있어. 얘네 90명하고 10명. 그랬더니 이 91등짜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야, 봐봐라. 얘 10명을 들어오는데, 나는 91점인데, 얘네는 70점인데, 얘네 1등이. 나랑 너무 점수 차이가 나는데, 소수한다 그러면 내가 점수가 훨씬 좋은데 나는 차별당하지 않냐. 이거를 역으로 차별된다. 자, 이렇게 원래는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되는데,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뭐를 해요? 실질적으로 차별을 인정해줘야죠. 차이를 인정해줘야죠. 네. 이 차이에 따라 차별을 해버리니까 그죠? 이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하는데 가산점을 주니까 어떤 때는 평균이 97점 됐어요. 또 가산점이 되니까 합격 평균이 103점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맞아버렸는데 공무원 나는 안 되냐? 나 만점인데? 이런 시험이 어딨냐? 하고 그러면 이게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역으로 뭐라고요? 이렇게 소수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쵸? 얘네들의 혜택을 받느라고 얘가 혜택을 못 받죠. 네.
그러니까 얘는 역으로 차별됐다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게 역차별입니다. 자,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조직되고 헌법에 따라서 헌법은 130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헌법은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본권과 하나는 통치구조. 기본권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자유권과 평등권. 자유권하고 평등권이 확정돼서 사회권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통치구조에는 정부, 국회, 법원의 삼권 분립과 헌법재판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 조직과 기본권을 합쳐서 여기에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이 행사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그럼 헌법, 마루헌입니다. 꼭대기법입니다. 헌법에 따라서 민법과 형법이 나왔고 민법과 형법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헌민형, 이게 기본상법입니다. 민법의 소사성,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그 다음에 이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이 나오고, 그거의 특별법은 어음수표법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민법, 형법 말고 정부도 조직해야 되잖아. 그래서 행정법이 나왔습니다. 행정법. 정부 조직이나 정부 행사 때문에. 자,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권력 행사를 법에 따라 하라.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헌법은 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은 완성됐어요. 문장으로. 그래서 헌법으로. 불문법은 헌법 구술을 하는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다른 나라와의 조약, 그 전에 선행 법률. 이렇게 해서 불문법 국가는 영국과 미국 이런 데고 영미법 계열이고 성문법 국가는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온 독일법 계열, 일본법 계열, 우리나라 계열 이런 게 성문법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니까 입헌주의입니다. 헌법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 이제 헌법 10조는 헌법을 만든 제왕조항입니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엄이 행복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다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을 둘 다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권이 있으면 나도 자유, 너도 자유 하면 이 경계가 평등이 됩니다. 평등. 자, 이 평등권은 서로 다르게 하지만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서로 차이를 인정해줘야 실질적인 평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무 차이를 심하게 했어 라고 하면서 역차별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인정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 한시법을 만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하겠어 체벌 대우를 하면서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겠다라는 한시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주권은 주인된 권리인데 이 주권은 어디서 왔냐? 천부인권, 하늘에서 부여했다. 태양왕 루이 13세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왕권 신수설, 신이 왕을 줬다. 라는 것처럼 하늘에서 주권을 받았다라는 천부인권설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은 인권, 이 주권을 양도를 해서 나라를 만드는 건데 근데 주권 자체는 양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3명 로크와 홉스와 루소의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전부 양도하느냐 부분 양도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만 양도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의 구조가 다릅니다. 어쨌든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를 대표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주권은 고유하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일반 의지는 뭐냐면 이게 의지를 가졌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 사람들의 생각. 의지는 결코 대표되지 않으니까 대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양도도 못하고 대표도 안 되면 직접민주주의 해야죠. 그러므로 대의회원은 인민의 대표가 아니다.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심부름 꾼이다 그냥. 너 심부름 좀 해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 결론 내리지 못하니까 그쵸? 인민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법률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직접적으로 승인까지 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직접 민주주의. 왜?
자, 이렇게 된 거는 일반 의지면서 이거는 깨끗하다. 완벽하다. 아, 그러니까 그냥 두는데. 그래,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냥 둬도 돼. 근데 홉즈. 많이 되는, 막 맨날 싸워. 홉즈.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고 알아서 해야 돼. 성악설. 이거는 백지설. 성선설은 일부 양도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다시 뺏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홉즈는 다 줘야 돼. 이거는 그냥 둬. 안 줘도 돼. 시민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조그맣게 도시국가 하면 좋겠죠. 자, 국가의 주인은 군주다. 이건 왕이네, 왕이. 무조건 따라야 되네. 태왕이네. 왕권 신수설이네. 왕이 신한테 줬네. 신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군주네. 절대적인 군주가 곧 내가 국가네. 그러니까 절대 왕이네. 그러니까 사회계약서부터 먼저 등장했네. 이걸 보고 신이 왕에게 줬다. 아, 신이 개인에게 다 줬다. 왕권 신수설. 주권 하늘설. 하늘에서부터 줬다. 이해되세요? 예. 자, 국가는 국민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 없이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간섭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뭐라고요? 국민의 뜻이라는 거죠. 국민의 의사. 국가 내 어떤 개인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저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국가 집단이 잘못해요. 그럴 때는 이 주권이 있는 하늘로 받은 주권으로 뭉쳐서 국가에게 저항한다.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악법을 행사할 때는 이건 잘못된 거야. 하늘의 뜻이 아니야. 하는 것처럼. 자, 권력의 정당성, 마땅하다. 맞다라는 것을 국민의 의사에서 구하는 겁니다. 절대왕은 신한테 했는데, 그죠? 사회 계약을 해서 국민의 의사라는 거죠. 그럼 국민의 의사는 뭐라고? 뭘로 표시하냐? 선거, 투표. 자, 로크는 정치 권력을, 그러면 성선설, 백지설은 누구죠? 루소. 그냥 두라고. 홉즈는 뭐라고요? 성악설. 무조건 다 뺏으라 한다고. 그러면 로크는 뭐라고요? 성선설이겠죠? 성선설. 정치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원래는 이권 분립이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이 하도 지 맘대로 하니까 산부회에서 종교 성직자 대표들하고 귀족들하고 시장에 있는 부자들하고 뭉쳐서 가서 대원장 주면서 권리장전 주면서, 야, 여기 써있는 대로 좀 해라. 야, 우리가 돈 구하다 너한테, 야, 군대 상비군 키우라고 돈도 줬잖아. 여기에 종교인들은, 십자군전장 망했어도 우리 끝발 살아있잖아. 종교인들. 여기 귀족들은, 야, 우리 영주들 몰락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시민들 돈 많잖아. 이렇게 산부 대표가 가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 써이면 얘가 의회가 돼버렸어요. 왕하고. 그러니까 입법권과 왕으로 분립되었어요. 그래서 입법권은 뭐라고요? 야, 우리 다 좀 자유롭자. 생명. 우리 시장 부자다를, 재산. 우리 죽이지 마. 우리 맘대로 장사할게. 우리 돈 좀 내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야, 자연법의 의미, 야, 왕만 준 게 아니라 우리 권리도 뭐라고? 자연 속에서 신이 주신 거요. 이렇게 하고, 이 집행권을, 그죠? 그런데, 이제 입법권은 국회고, 집행권은 왕이죠. 네. 자, 입법기관에 의해서 확정된 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써준 거, 네. 그것 좀 하라고.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고 판결을 왕이 해버리니까 자꾸. 법을 줬거든, 이렇게. 네. 그랬더니 지가 잘못하잖아? 그리고 잘못 안 했음 하고 재판 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야, 재판권도 빼. 따로 놔. 그래서 재판권, 사법권 해갖고 상권 물리기 완성되는 거예요. 자, 영국은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를 만들었어요. 이 헌법은 누가 줬어요? 대헌장을 산부회에서 귀족들이, 성직자들이, 시장애들이, 부자들이. 그래서 군주의 운영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왕과 귀족들, 의회기관이 균형을 맞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자, 그러면
자, 개인의 반대는 사회입니다. 사회. 개인의 반대는 사회. 개인주의 반대는 사회. 그럼 개인주의는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사회민주주의. 근데 사회는 평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평등이니까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하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자, 개인은 민주주의니까 자유주의가 된 겁니다. 자유니까 내 돈 내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반대는 사회, 민주는 맞아요. 둘 다. 네. 자유 반대는 뭐라고요? 평등,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 이건 경제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건 이념적으로 얘기한 거고, 둘 다 국민이 주체고, 이거는 개인 한 명, 이거는 사회. 그래서 사회적 소유가 돼서 국가 소유입니다. 생산수단 자체가.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애들이 부자니까 부르주아지입니다. 부르주아지. 그 밑에 피나게 일하는 애가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피나게 일해서.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이 부르주아지를 타도하고 계급 투쟁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세상을 만드는 게 혁명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 자,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시대의 이제 사람인데 요런 조만한 조각,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딱 써요. 긁어서. 그래서 모아서 쭈루룩 여러 명이 집적을 해서 모아서 던지면 얘는 독재자의 능력이 있어. 쫓아내. 그래서 도자기 조각편에다가 이름을 쓰면 추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지배자의 출현을 막아요. 참배 출현을 막아서. 하지만 그죠? 쟤 나쁜 애라. 저렇게 소문을 내면 다수가 얘를 써버립니다. 착하는데.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수의 횡포고 이 대중인데 어리석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주의, 시민 중에 일부만 왜 자기가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는 국민 전체인데 국민의 개념이 적었어요. 시민 중에서 군대, 중장보병으로 자기가 무장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시민이에요. 이때는. 자, 또 보시면 자,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주거나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10조, 천부이권,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하게 타고났어요. 자유, 평등, 천부이권, 행복추구권. 이게 주권입니다. 이게 국민의 주권. 국민의 주권에 근거하여 계약에 의해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정부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민은 저항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자유평등권이고 저항권은 3.1운동 정신의 정신, 저항. 국민의 동의에 기초하여 국가가 성립된 겁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가 최고의 의사결정권이 있는데 이 결정권은 국민의 계약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를 합치하고 모으는 게 중요하니까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있다. 없앨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다. 다른 사람한테.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자유와 평등, 권리는 사회 질서의 조화를 이룰 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무조건 보장해줘야 돼요. 그게 정부의 의무예요. 자, 로크는 성선설이야, 성악설이야? 성선설이. 선하게 되어 있지만 얘가 잘못 쓰면 이거 다시 뺏어오면 되잖아. 그게 저항권입니다. 성악설은 원래 악해요. 저항권 인정하겠어요? 악한 애들이 얘기하는 거 무조건 때려잡아야지. 백지설은 원래 착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자연 속에서. 자, 이렇게 출발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개인의 수준에서 정치 참여, 개인이 정치에 참여한다. 언론기관에 독자 투고를 했다. 독자의 글을 던질 알리고, 보내는 거야. 원고를 알린다. 원고를 던진다. 정부의 청원서, 요청 원하는 거, 소원을 제출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바랍니다 쓰고, 국회의원에 편지 보내고, 직접 만나 찾아가가지고 이거 해달라 그러고, 정치 토론회 참여해서 손 들고 반청하고, 선거에 참여하고, 이건 개인이고, 집단은 정당,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단체. 정당이나 단체, 이익단체, 이런 데 가입하여 집단적으로 정치 의사를 표명하고, 발표하고, 최근에 이런 집단들이 하면 잘 들어주니까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아니면 SNS에서 이렇게 우리 카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집단 정치가 활성화됐습니다. 정치 권력과 폭력은,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은 정당이 그죠?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획득하니까 정당성이 있는데 폭력은 정당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데 선거에서 네가 이겼어? 그럼 동의할게. 네가 명령하는 대로. 그런데 폭력은 동의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동의와 합의가 된 것이고 이건 동의와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이라는 것이죠. 유구하는 옛구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민국이 아니라 국민들은 3.1운동 정신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의 개통, 법률의 정통성과 불의, 잘못에 항거한, 대항한 4.19 저항권,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정치 권력의 속성을 정당성을 나타내는 이게 정당성 법통. 그래서 대한국민에 대한 3.1운동으로 불의에 항거한 저항성으로 이렇게. 행정은 정부고 사법권은 법원인데 의회가 국회가 제정한 법을 그대로 소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그래서 제일 처음 나라를 만들 땐 제헌이에요. 헌법을 제정하는 의회를 소집을 해서 헌법을 만든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국가 정부도 조직하고 법원도 조직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헌법을 고쳐 나가죠. 의회가 적법 절차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절차도 잘 지켜야 되니까 절차를 잘못 지키면 책임 추궁을 못하죠.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 적법 절차를 정해서 목적이나 내용도 문제 삼아요. 그런데 제정하는 과정은 그러면 이거는 개정의 대상이죠. 개정. 자,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 자체는 많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개정하자. 그래서 이걸 잘못한다. 이걸 안 쓴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정됐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네. 합법적 독재를 하려면 이렇게 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법을 딱 만들어 하라고 그래. 그럼 법을 정했잖아. 예.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럼 니네 의견이고 나는 마음에 들어. 목적이 이상한데요. 왜 이게 나라의 통치의 목적에 맞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게 첫 번째고 형식과 절차를 다 지켜서 나중에 실질적 법치주의처럼 법의 내용이나 목적도 이제 살피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의원 내각제는 자, 이렇게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뽑고 여기 국회를 뽑는데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 있는 다수당의 대표를 여기에 수상으로 만들어니까 의원이 내각 정부를 구성하는 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횡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국은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의회도 뽑아.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하지만 대통령제는 원래 총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한 형태예요. 이원 집정부, 이원 정부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존재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은 왕구시를 해요. 총리는 일본 수상구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의회에서 이렇게 뽑아서 총리를 하고 대통령도 따로 딱 만들어요. 특이하죠? 네. 그러면 얘는 예권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총리 및 이 요 내각을 만들었죠. 이 총리가. 네. 그러니까 의회가 우리 대표로 네가 한번 해봐 총리야 하면서 이 몇 명을 내각을 해놨으니까 총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의회가 어떻게 해요? 총리 및 내각에 의해서 내각에 대한 국회의 불신권이 존재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고 총리 및 내각에 의해서. 자, 봐. 대통령에 의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 자, 이 총리가 여기 불신민. 이거 해산. 그럼 해산해버리지. 자, 의원 내각적인 요소가 합쳐진다. 의원 내각제는 이렇게 돼서 얘 해산. 그럼 해산하면 되지. 우리 다 해산한다는 뜻이지. 네. 근데 여기서는 해산. 이렇게 못하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얘가 가지고 있어. 해산. 그러니까 짬뽕 형태요. 자, 평등 선거는 평등하게 1표씩. 그럼 평등 말고 뭐가 있어요? 비밀 선거는 또 직접 비밀직 또 뭐 있어요? 보통 선거.
보통 선거는 뭐예요? 보통 20살. 아, 직접, 비밀. 직접 가서. 그러니까 평등이 1표라고. 보통은 20명이고. 자, 우편이나 투표나 무제자 투표도 하죠. 그죠? 예. 우편을 직접 썼다고. 우편이 안 보인다고. 이해되세요? 예. 부재자가 직접 거기 가서 했다고. 가리고 했다고. 요거를 헷갈리게 쓸 수 있겠죠? 예. 17대 총선이 실시한 1인 2표제는 이 2표인데 이거 1인 1표 아니잖아요. 그냥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정당에 대한 투표,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 그러니까 투표의 대상이 다르다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선거, 평등이 1인. 평등과 보통을 애들이 헷갈리겠죠, 맨날?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실시하는 선거인단 방식은 직접 선거의 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선거를 해요. 예.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51%를 갖는 쪽이 한 표를 가져요. 그래서 50주마다 해서 대통령을 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2주에는 이게 80%가 되고 2주에는 간신히 51% 됐어. 그럼 표수는 많이 맞고 여기 이 표수, 이 주당 승리들은 못 따라갖고 질 수도 있겠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선거인단 투표 방식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